가요 풍물기행, 트로트의 고향. 제20화 눈물의 연평도. 이 프로그램은 한국통신, 태평양, 대한항공, 흔히 여름철에 불볕더위가 지승을 부리면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해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세상 일은 귀찮고 짜증스러워지며 그저 바닷가만 그리워하거나 심산유곡의 개울 물소리만 찾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피서를 꿈꾸기는 마찬가지돼 이왕이면 피서를 겸해 그 무엇인가를 얻었으면 하는 욕심을 낸다. 해서 연희 때는 정말 가보기 어려운 곳을 선택, 길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 저 서해 오도 속의 연평도가 아닐는지. 저부터 꽤나 널리 애창되었던 노래 눈물의 연평도가 흐른다. 강남풍 작사 김부의 작곡 최숙자 노래인데 연평도란 섬 이름 앞에 눈물이란 슬픈 단어가 왜 붙었는지 그 까닭은 점차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지도를 활짝 펴놓고 연평도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한반도의 서쪽 허리 부분에 있는 황해도의 옹진반도 아래. 그렇다. 연평도는 옹진반도가 떨어뜨린 두어 방울 눈물 같은 모습으로 서쪽 바다 위에 떠있는 섬이자 지금은 북한 땅인 황해도의 해주만에서 날아온 한 쌍의 갈매기 모습과도 같아 보인다. 아니, 연평도는 일찍이 민어과의 생선인 조기 생산지로 너무나 유명했던 곳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연평도는 조기 하는 식으로 수록되어 있을 만큼이나. 옹진군은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통합되어 현재 7계면 2개 출장소로서 총 5,041가구에 총 인구 13,483명이 살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100개의 섬으로서 유인도 25개, 무인도 75개 섬으로서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형성된 군입니다. 옹진군은 서해 북방 최전처 지역이며 해양 관광 개발 적지이고 수도권 수산물의 공급 기지로서 국도 확장 지구와 주민 소득원의 단순성을 탈피하여 농업의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연평도를 비롯한 백령도, 대청도 등 이른바 서해 5도서가 옹진군 소속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지난해부터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옹진군 김병관 공보계장 이 얘기다. 제 옹진군은 유인도 26, 무인도 74를 아주 지금 100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인구가 13,000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유인도 26개 섬에서
지금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관내에는 농업과 어업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 저희는 농가는 43%, 어가는 33%입니다. 근데 과거 옛날과 같이 그러한 성어기를 이루는 그러한 어가가 아니고 현재는 상당히 좁은 어장에서 형성 그런 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업은 좀 사양길에 접어드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잡는 어업보다도 기르는 어업을 형성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 또 민선 자치제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민선에서 자치제에서 우리가 2000년대 인천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백도 섬을 앞으로 수도권 2천만 시민의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는 1시간이면 쾌적선을 타고 갈매기와 푸른 파도를 벗어오면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관광지 우리 백개 섬을 되겠습니다. 앞으로 맑고 푸른 파도와 산자 수려한 경관, 맑은 공기, 싱싱한 어패류, 티 없는 백사장 노송, 해당화 등 모두 공짜로 제공하는 앞으로 계속 관광 도서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은 탓일까? 그간 인천 앞바다에 떠있는 옹진군의 100여 개 섬들은 성물화 그림들처럼 조용히 가는 세월을 보내고 오는 세월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조건호 군수가 부임하면서 바야흐로 비상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섬을 팝니다. 섬을 사세요.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민영자문을 유치해서 섬들을 개발, 3천만 수도권 시민들과 장차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입국할 연간 1억 명의 외국인을 위한 대단히 해영 레저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 지난 7월 말에는 투자를 위한 선상설명회를 개최했다는데 여기엔 현대, 쌍용, 한라 등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40여 개 업체가 참가 비상한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옹진군 관광개발사업소 이은규 소장이 휘띔을 해준다. 물론 개발만을 앞세운 나머지 오염이나 농토의 황폐화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실제 관내에는 서포리 국민관광지가 87년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해마다 10,000명씩 증가해요. 작년에는 5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에는 저희가 10만 명을 계획하고 산자 수려한 거기는 노송지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해상 백사장 고래는 4km 이상의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구원에 찾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거기 또 낚시터가 유명해서 낚시터에서 큰 우럭을 잡고 그러한 사름의 보람으로서 가족들과 같이 저희 서포리 국민관광지를 많이 찾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 소장은 서포리 국민관광지를 운영해보니 옹진군의 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결코 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현재 옹진군 행정당국은 자신에 차 있다고 말했다. 상봉에 만나보겠네. 그러나 미래의 청사진은 미래의 청사진이고 어차피 지금까지 섬 사람들의 1차 생계수단은 오직 고기잡이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옹진군의 지금 현재 어업 현황은 어떨까? 옹진군 수협의 홍성웅 조합장이 얘기를 들어보자. 네, 근데 우리 이 옹진군은 특히 서해 5도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해 5도서는 또 특정 해역으로 이렇게 제한된 구역 내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청 백령 쪽에서는 전에는 홍어가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근래 들어와서 중국 어선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또 마구잡이로 잡아갔기 때문에 홍어가 완전히 고갈돼 있고 요즘에는 거기에서
이 우럭하고 놀래미가 많이 그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년도에서는 특히 그 까나리가 많이 잡혀가지고 까나리 액젓으로 이 가공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평 지역에서는 이 전에 그 60년대 후반까지는 그 조기가 많이 그 상황을 이루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조기가 이 동진하에서부터 이 올라오는 거를 미리 그 차단해서 다 잡아 있기 때문에 연평도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 새끼를 깔 이 양들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 조기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 대신에 그 꽃게가 그 다시 그 서해안에 그 연평도 어장에 들어와 가지고 꽃게가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서해안에 그 조기라든지 또는 홍어 이런 게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관계가 되고 그 대체적으로 그 꽃게라든지 홍어 대신에 그 놀래미하고 우럭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사실이다. 백령도에 까나리 액젓이 새명물로 등장하고 꽃게나 놀래미가 새로운 어종으로 부상을 했지만 연평도 근해 저 유명했던 조기떼가 사라지고 홍어마저 자취를 감추었다니. 홍조합장은 앞으로도 조기나 홍어떼가 연평도 앞바다로 몰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기떼의 흔적조차 사라졌다는 연평도를 찾아가는 발길이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하기야 예전 같은 자연 그대로의 바다가 어디에 남아있고 또 원시적인 고기잡이배가 어디에 남아있으랴마는. 그리고 이 연평 항로의 운항 시간은 아침 9시에 출발해가지고 연평도에 오후 1시에 도착됩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승하선을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연평에서 출발해서 인천에 오후 6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항복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거는 동계 하계 나눠가지고 하계는 일왕복, 동계는 일편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우리가 이 항로는 접지역 해역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전 선원들이 일시단결해서 안전 문제는 아주 최선을 다하고 운항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연평도까지는 153.7km의 거리로 약 400리의 뱃길이다. 이곳은 예전에는 12시간도 더 걸리던 길이었고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5시간 이상 걸리던 뱃길이었다. 세모해온 김남국 인천지점장의 얘기다. 제가 이 항로에 약 4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고객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물론 어느 지역이나 특히 이런 시즌 때는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여객선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모에서는 1차적으로 관광객들을 필요하기 위해서 예매 예약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매 예약 제도를 잘못 인식해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들 불편도 스스로 자아내고 있다 보니까 사업자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매 예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은 보다 더 즐거운 여행길이 안 되겠냐 싶습니다. 정기 항로이기에 그럴 테지만 인천 연안부두를 떠난 여객선은 그야말로 미끄러지듯 서해를 가로지르며 운항을 했다. 여객선 뒷전으로는 마치 하얀 옥양목과도 같은 물거품이 길게 꼬리를 이었다. 40분쯤 달려갔을까. 북쪽 바다 위엔 그림같이 아름다운 모습의 팔미도와 모미도가 나타났고 남쪽 바다 위에는 영흥도와 자월도의 모습 등이 연이어졌다. 2시간쯤 뒤 남쪽 바다 위엔 덕적도와 선미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망망대해.
여객선은 서북쪽으로 진로를 돌려 계속 바닷물을 가르기 시작한다. 날씨가 청명할 때는 선미도의 등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소연평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날따라 파도는 잔잔하기만 했다. 이윽고 소연평도. 소연평도의 절벽은 사람의 옆 얼굴 모습을 닮아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곳을 찾기도 한단다. 그런데 하나의 바위산 같은 소연평도는 현재 굴삭기의 규모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곳에선 비행기의 동체 제작 등에 소요되는 티타늄이 채광 중이었다. 여객선 새경기호는 46세대 1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소연평도에 잠시 들렸다가 앞에 서 있는 대연평도로 향해 갔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탓에 대연평도는 3군데 선착장을 갖고 있었다. 드디어 500여 명의 여객을 태운 여객선이 450여 호 1300여 주민이 살고 있는 대연평도에 다다랐다. 정확하게 오후 1시경.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들과 격이 없이 어우러진 해병대 군인들의 얼룩무늬 군복이었다. 그러고 보니 여기는 최전방인 셈이었다. 해병대들의 모습들이 없다면 최전방 지역이란 사실을 전혀 실감하지 못할 만큼 연평도는 평화스럽고 고요하기만 했다. 신선한 공기와 찬란한 햇살, 잔잔한 파도, 그리고 그리움을 잉태한 듯한 먼 수평선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곳이었다. 조기자비의 신화를 잃어버린 섬주민들의 시리에 찬 모습은 그래서 더더욱더 안타까웠는지도 모른다. 사실은 작살 얘기하네. 작사인데, 작사는 뭐냐, 배가 옛날에 이제 고고살이라고 있어요. 고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에 보면 고고라고 있어요. 절기에 보면. 고구, 이파, 소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망종. 고고 다음에가 이파, 뭐 소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망종. 고고살이부터 저쪽에서 이제 배가 올라오는 거예요. 고고살이부터 여기 고고살이부터 조기와 연평보다 들어오는 거야. 그때 들어오게 되면 육지에서 여기 아가씨집이 한 100의 집 되는데 아가씨가 한 200명 돼. 200명. 뭐야? 한 집에 4명, 5명씩 되는데 도무지 전부 술집이야. 도무지 그냥 저녁 먹으면 이렇게 나가면 장구 치고 말이지 그냥 한복들이 입고 화장하고 말이야. 우리 집까지도 술집이 우리 좀 넘게 살아서 이제 안 된 것뿐이지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 조기 잡다 들어오면 말이지 그 아가씨들 보면 미치잖아. 그 대포 한 잔 걸치고 사나 그냥 돈 없이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그냥 젊은들이 먹고 사나 이노꼴이 잡히는 거야. 이노꼴이 잡히면 배 끌고 나가지고 배에다가 또 돈 가지고 찾아가. 피고 정말 그랬다. 연평도 주민들에겐 이미 조기자비 성어기의 파시 풍경은 하나의 까마득한 신화요 전설로만 남아있었다. 연평도 앞바다로 조기떼가 몰려오던 그때는 황해도 벽성 군수보다도 연평도 선장이 낫다는 말도 떠돌았고 연평도에선 개들도 돈을 물고 논다는 소문이 떠돌 만큼 마냥 흥청거렸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의 화신백화점의 하루 매상액이 연평도에서 돌아가는 하루 매상과 맞먹는다는 말도 있었고 연평도에선 사흘만 일하면 1년은 거뜬히 살 수 있다는 말도 홍공연이 나올 만큼 호경기였다고 했다. 꽃게잡이 어선을 갖고 있는 박만호 공과 어민 김유한홍의 회상이 정말 전설처럼만 느껴졌다. 제가 알긴 말이죠.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한 2,700, 한 3,000씩 들어왔다고요.
인자고 우리 해변가 갔다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저 당섬 좌측에 이제 끝머리 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사람이 무슨 다른 배를 타지 않고 배를 타고 그냥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배가 한 3,000척 들어왔는데 여기 그때 그 무슨 노을이라고 그러죠? 그거의 4월 20야들에 조금이다 갑니다. 예, 4월 20야들에 조금. 4월을 초여들이 조금 초여들에 있죠. 조금. 예. 그런데 여기 아주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배를 그냥 그렇게 많이 대놨으니까 그냥 낫도 뱀변이 안 주고 그래가지고 한 배가 두름에 미니까 말이죠. 배가 들이밀려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조난을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저 우체국 뒤에 가게 되면 그 조난비가 지금 서 있어요. 가서 보면 그 아마 그 세계전기 몇 년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때는 연평도에 그 돈을 개가 돈을 물고 다닌다고 했어요. 개가. 그러니까 서울에 그때 화신백화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화신백화점에서 하루 노는 돈이나 연평도 수협에서 하루 노는 돈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박만옥 공이 말하는 태풍이란 다름이 아닌 자유당 말기였던 저 1959년 9월 17일에 한반도 남부지방을 강타했던 사라호를 말하는 것이었다. 전국 집계를 보면 인명피해, 다시 말해 사상자만도 1000여 명이 넘었고 수재민이 무려 100만이었으니 당시의 참상은 실로 너무나 끔찍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눈물의 연평도란 노래는 그 당시 사라후가 휩쓸고 간 연평도의 눈물겨운 모습을 일러주는 내용이었다.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아래 연평도의 북쪽 해변, 그곳에 서고 보면 황해도 해주 땅이 한눈에 들어온다. 59년도에 저 사라호 태풍이 남긴 비극이 없었더라도 연평도는 눈물 고인 섬이긴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연평도엔 실향민이 50%인데 게다가 연평도를 찾아온 실향민들은 또 북녘 하늘을 지켜보며 하나같이 원통한 울음을 터뜨린다고 한다.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엔 물이 6월에 능선에도 쌀이 꽃이 피면은 피 흘린 휴전선에 산뻐국이 우는 날, 비목은 저 산골짜기 나목으로 섰는가. 포성은 메아리로 남아있던 그날에 이름세자 산자락에 묻어버린 병사들이여, 산골짝 녹슨 철모는 그대들의 흔적들. 진혼곡 산등상이 타고 넘는 전접비, 훈장 없는 무명용사 넋이라도 달래려고 타는의 아픈 세월에 꽃 한 송이 바칩니다. 6월의 유복자는 노병으로 남아서 가로막힌 철조망에 망부석이 되었나. 슬픔을 가슴에 묻고 진홍국을 듣습니다. 집을 서해 제북단 백령도에 거주하는 장영수 시인이 읊은 6월의 흔적이란 시조인데, 연평도에서 새삼 음미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렇게 강제로 나만 하나. 근데 여기서 무슨 연평 사람 조금 빽씹으더니 여기서 묵은 사람은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야. 어? 그러니까 먼저 연평을 떠난 사람은 다 먹고 사는데 구애 안 받고, 여기에 붙어 있던 사람들은 여기도 지금 논고해서 난 논이 몇 정도나 되는지 그건 확실히 모릅니다만, 논이 말입니다. 비가 한 4,000가마 정도 생산되는데 그전에는 한 2,400가마가 됐는데 요즘 뭐 무시적으로 해가지고 비를 이제 많이 생산시키고 이제 많이 곡식을 생산시키는 그런 무시에 돼가지고 여기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그 농밭든지 연평 그 사람들을 그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한 4,000가마까지 생산됐는데 논이 아마 한 1,000가마 배 날 거를 무겠을 때 너는 왜 무겠냐? 사람이 나같이 68세, 70세, 뭐 75세, 80세 된 사람들이 박만호봉과 김유한홍은 이랬듯 어려움에 처한 연평도 사정을 숨김없이 얘기를 해줬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결코 노인들의 푸념만은 아니었다. 연평도 어민회의 신승원 회장도 미리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같은 내용을 들려주었다. 엎친데 덮친다고 하든가. 작년부터 느닷없이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 어선들은 연평도의 전용 어장이랄 수 있는 기존 조역구역 안까지 무단 침입, 마구 피해를 입힌다고 했다. 현재 연평도에는 대개 10톤급 꽃게잡이 어선이 57척이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 지정해준 조업구역 안에서만 어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 어려운 사정 또한 꼭 같다는 것이다. 선주협의회 최율 부회장의 얘기. 연평도 생존권의 한 약 80%는 우리 어업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 6월부터 중국 어선이 우리 어장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장을 쓸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국이나 또 수산청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 건의를 했고 또 시정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알렸는데 이런 당국에서 그때 당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은 공해지역 또는 국제 간의 그런 이권 문제 이런 것들이 개입돼 있는 문제라고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만 했지 적극적인 그 어민 보호 대책은 세우지 못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그런지 연평도의 갈매기는 유난히도 슬피 울고 있는 것만 같았다. 혹은 그 갈매기 떼들도 잃어버린 연평도의 옛 전설을 아쉬워하는 것만 같았다. 임경업 장군 사당이 지금 우리 송림면에 사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유사 동기는 우리 임경업 장군이 인조 때 그 명나라를 치려고 가시다가 군량미가 떨어져서 연평도에 정박을 했습니다. 정박을 해가지고 안목이 하는데 그 조기잡이를 최초의 그 조기잡이 시초로 되었던 그런 안목에 가시덤불을 쳐가지고 많은 조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평도가 조기잡이로 유명해졌고 또 사당을 모시게 된 동기도 임경업 장군께서 조기를 최초로 발견하고 잡았기 때문에 사당을 모시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속적으로 아주 신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 잡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풍어제를 임경업 사당에서 만선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빌고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주민들이 풍어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선 광해군조와 인조조에 걸쳐서 한 사람의 무장으로 명나라의 총관 지휘까지 역임했던 임경업 장군. 워낙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던 까닭에 그는 무수한 일화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곳 연평도에서도 그의 족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실로 경이롭기만 했다. 어쨌거나 현재까지도 서해안 일대에서는 하나의 무속신으로 어민들이 임경업 장군을 추앙하는데 연평도에 와보고서야 비로소 그 까닭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400여 년 전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연평도에 머무른 임경업 장군이 가시나무인 엄나무로 바다에 발을 쳐서 처음으로 조기를 잡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동국 여지승남 토산물편에 실려있는 것이다. 옛부터 관원상제의 제물로 널리 사용되었던 조기가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없다는 이유 이외에 또 하나의 의미도 발견한 것만 같았다. 연평도의 임경업 장군 사당을 안내해준 송림면사무소 김성남 총무계장은
하루속히 송림면이란 행정구역명이 실제 연평면으로 바뀌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예, 우리 그 송림면은 명칭을 좀 그 행정 그 명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서는 물론 그 행정 그 구역명 때문에 그 우리 송림면을 아는 사람이 거의가 없습니다. 당초에 그 우리 송림면으로 부르게 된 동기는 6.25 이전에는 송림면이 황해도에 그 면사무소가 소재되어 있었지만은 1.4 후퇴로 인해서 면사무소가 우리 연평도로 이전하면서 그대로 그 송림면을 그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기자비로 인해서 그야말로 전국이 알려져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연평도에 하면 또 우리 사회체계 국민학교 사회체계도 그 연평도라고 이렇게 연평도 조기자비라고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렸던 그 섬인데 지금은 조기가 완전히 그 조기자비가 끝났기 때문에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는 그 천혜 그 관광지로서 연평도를 더 알리고자 하면은 행정구역 명칭부터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연평도를 떠나는데 문득 연평도 노인들이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났다. 그런 한편으로 씁쓸해하지만 확실히 배워둔 게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진정시켜주기도 했다. 광어와 가자미의 식별법. 두 눈이 좌측으로 붙은 놈이 광어이고 두 눈이 우측으로 붙은 놈이 가자미라고 했다. 그리고 홍어와 가오리의 식별법인데 홍어의 배는 순백색의 불구스름한 빛을 띠는데 가오리는 노리끼리한 태가 있는 배를 가졌다는 것이다. 돼지밀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콩으로 만든 돼지밀. 아기에겐 돼지밀 소이, 젊은 신세대는 돼지밀 C, 어른은 돼지밀 A. 식사 때마다 한 컵씩 돼지밀 식생활로 건강합시다. 정식품 돼지밀. 세계인의 우리 상표. 오빠가 끓여준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모두들 감탄하던 표정 기억해요? 오빠도 쓱했죠? 근데 그거 커피 믹스였다면서요? 최고였어요. 함께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향기. 맥스웰 커피 믹스. 안녕하세요. 엄정아예요. 요즘 기분만 내는 음료 이것저것 많지만요. 전 천연 사이다를 마셔요. 이 알싸함. 세계 3대 광천수 중에 하나인 초정수로 만들어 순수함이 다르거든요. 1화 천연 사이다. 저도 순수함 지켜가고 싶어요. 자연의 가장 가까운 곳에 노르표 페인트가 꿈꾸는 컬러의 세계입니다. 서현생 만들기 50년 노르표 페인트. 피로를 이긴다. 원비 D. 벌써 30년 오래 사랑받는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전 지금도 원비 D를 마십니다. 피로회복, 간지능 보조 및 개선에 원비 D. 다들 인정하시죠? 힘들 땐 원비 D. 입양약품. 가요 풍물기행 트로트의 고향
오늘은 제20화 눈물의 연평도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흙에 살리다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박동주, 구성 김영무, 연출 전문수, 기술 최정호, 효과 조병식, 해설 김영식이었습니다.